지금부터 플랜 B 김범준 대표님의 크리에이터 아이디어 모드를 켜라 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범준 대표님은 SNS 채널과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의 기획과 제작,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바쁘시지만 우리 더 유튜버스 참가하는 유튜버분들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한번 맞이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다예요 이제? 어디 갔어? 같이 왜 갔나? 네, 저희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특별히 찾아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주 귀한 시간 내신 것처럼, 저는 지금, 강원도 투어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를 거치면서 강의를 하고, 오늘 복귀하는 기회에 또 만나 뵙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운을 좀 잘 받은 게, 톤앤 매너를, 의도치 않게, 마치 어제 밤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네 톤앤 매너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운을 좀 잘 받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아이디어 모드를 켜라인데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컨설팅 진행하시면서 채널 운영하시면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 조금 준비했고요. 일단 저는 MBC 쪽의 외주 프로덕션 PD 출신이고요. 그리고 주요 커리어로는 뭐 국민은행, 신세계, 현대자동차 그룹들의 유튜브 채널들 기획을 좀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신구대학교에서 경영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강원도에서는 좀 여러 기회들이 많이 맞닿아져서 지금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을미디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참가를 하고 어제도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어저께 밤에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러분의 채널에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채널들을 운영하시고 어떤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공개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픈해서 하신 분들을 준비해서 와서 제가 보고 왔고 뭐 시간이 좀 더 있고 그랬다면 한 분 한 분 채널에 대해서 또 컨설팅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한테 또 허락된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작은 걸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예 제가 진행하는 컨설팅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미 스타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채널 아트도 아직 안 올라가져 있어서 제가 어떻게 선발됐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아이디어들을 보니까 또 충분히 뽑히실 만한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잘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즐거우셨죠? 네. 거의 마 없이 호흡 없이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스타가 돼 있는 길로 가고 계신 분들은 팬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팬을 만들고 가셨어야죠. 네. 온 이유가 이미 5만에서 3만 정도를 넘어갔다면 흐름만 잘 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미 넘어왔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하루 이틀 동안 팬을 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놀았다고 대답하면은 잘못 쓰신 거예요, 시간. 네. 팬을 만들고 갔어야죠, 여기서. 네. 내가 100만으로 가는데 10만 유튜버가 내 팬이야.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걸 하셨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아직 만에서 3만 정도로 못 넘어가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과 크루가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나중에 콜라보 정도 한번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최소한 넘어갔었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참가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내용도 잠깐 전달드리면 3일 전에 이제 광주에서 에이스페어 기조연설에 이제 넷플릭스 대표가 나와가지고 기조연설을 했었었는데 그 얘기 먼저 하고 좀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적은
고객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네, 기조연설에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고객의 시간을 뺏는 그 모든 사람이 경쟁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크리에이터? 네. 틱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틱톡이 가장 큰 적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최고 제품 책임자가 그 비슷한 이틀 전에 9월 20일에 또 대답방에 있거든요. 쇼츠를 포함한 모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독자가 1000명이면서 90일간 쇼츠 조회수를 1000만 건 정도를 넘긴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의 45%를 주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플랫폼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더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쇼폼이 처음 시작됐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저건 저러다 말겠지라고 했고요.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는 쇼폼의 광고가 붙지 않잖아요. 예, 이제 붙습니다. 이제 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엄청 큰 플랫폼으로 아예 전환되는 시기에서 유튜브가 아주 큰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0대가 떠났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예. 유튜브를 10대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유튜브에는 누가 들어오죠?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도. 아재들? 예, 실버. 예,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실버층이 엄청 유입됩니다. 예,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말은 반대로 돌아가 보면 컨텐츠로 돈을 쓰는 세대는 10대거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유튜브가 성장 동력을 잃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죽자. 원래 구글이 잘하는 거거든요. 예, 돈으로 이기는 거. 예. 그 전략을 취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기로 보면 안 되고 이미 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중에서도 가장 큰 구독자를 보여주고 있는 팀도 쇼폼이잖아요. 예, 지금 30만 되신 팀도 그런데 보시면 이 쇼폼 자체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니까 즉 가로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1분 이상으로 넘어가는 오리지널 컨텐츠 쪽이랑 어떻게 연계할 거냐 뭐 요 얘기도 좀 잠깐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년에 2023년도에 정식으로 오픈할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영미 국가 몇 군데서 이제 베타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수익의 45%가 들어가는 쇼폼 시대가 전쟁이 열릴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년 2023년이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만들어 놔야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산 채널인데 골프로 쇼폼이 붙어 있다던가. 예. 이거는 쇼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가 조금 필요하고요. 단순히 조회수가 안 나와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5천, 만, 3만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현재 거기서 멈췄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정한 아이템 자체가 거기가 한계가 있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조회수가 더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가 한계점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딥하게 얘기를 좀 해보죠. 또 하나는 요거,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리에이터 뮤직이라고 하는 거 생기는 거 아시죠? 유튜브 내에. 네. 예,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관계를 아주 깊게 이해하고 계신 분도 이미 알겠지만, 유튜브 내에서 유튜브 보관함, 오디오 보관함이랑은 좀 다르게 아예 돈을 크리에이터가 지출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사용하는 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집 뭘로 하세요? 유튜브 편집할 때 어도비로 한다. 어도비 프리미어.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럼 뭘로 하시는 거예요? 파이널 컷. 아, 그렇죠. 파이널 컷. 뭐 다빈치 리졸브도 있을 수 있고. 뭐 며칠 전에 이 크리에이터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제 용호수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도 동영상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트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죠? 네. 예, 음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편집기 낸 거 아시나요? 네, 편집기를 같이 냈습니다 이번에 공짜로. 네.
문자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티스트로서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이라든가 퀄리티를 신경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 OTT 시장이 엄청 전쟁인 것처럼 쇼폼 시장도 엄청 전쟁이고요. 그걸 가지고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전쟁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어도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도비 스톡과 여러 가지를 써서 템플릿이랑 해서 편집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를 아티스트들한테 하지 않게 하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 플랜을 내서 그걸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업계에 백종원 씨가 나타나겠죠. 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백종원 씨를 알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했던 전략도 이 유튜버에 사는 전략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자 이거예요. 죽자.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 살겠지. 이렇게 해서 다 오픈하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트리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원래 플랜에서 몇천 원 정도를 내면은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사이트로 원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톡이라든가 템플릿 같은 거를 껴주는 거 정도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편집기를 오픈해 버렸어요. 예, 근데 다만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HD까지는 당연히 되고요. 우리 유튜브는 그 정도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8,000원에서 9,000원, 9불 정도를 내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상위 플랜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음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플러스로 음원 아트리스트에 사용되는 음원과 거기에 템플릿과 자막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이름이 이제 히트 필름이에요. 그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히트 필름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그걸로 편집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서 사용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스스로 아마 답변들을 하실 텐데 이미 편집팀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영상 콘텐츠 만드는 걸로 보자면 기획을 해서 뭔가 말할 건덕지를 준비하고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뭐 아티스트 여러분마다 다르겠지만 2시간에서 3시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거 촬영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릴 거고 그럼 그거 편집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고 거기다가 그걸 업로드하고 메타 키워드 집어넣고 썸네일 집어넣고 직장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그냥 대충 해서 만들 수 있진 않아요. 오리지널 컨텐츠로 만들다면. 그럼 숏폼을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숏폼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MCN으로 해서 벌써 MCN 멀티 채널로 활동하시는 분 있나요? 네트워크로? MCN 채널로? 포함하셔서? 네, 요거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 안에는 지금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조금 편집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어차피 24시간 이상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24시간을 가지고 지금 써야 되는 건데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365일 중에 170분의 1일을 여기다 쓴 거잖아요. 엄청 큰 시간을 쓴 거예요. 엄청 큰 시간을 쓴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아웃소싱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특정 단계로 올라섰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 아웃소싱이랑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편집자를 고용을 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매체 여러분 채널을 태워서 광고를 태우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 50이라는 수익이 났다면 그 중에 얼마를 어디에 분배할 거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오신 것처럼 다른 활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채널에 대해서 초창기에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잘 되고 있는 채널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직접 채널을 운영을 하지 않냐 했었었죠. 했었었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채널을 성장시켜서 성공시키려면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그 채널에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고, 그 선택이 지금까지는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팟빵이라고 아세요? 예, 팟캐스트 같은 건데, 예, 저는 오히려 거기다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의라는 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받는 돈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페이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건 한계점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비치는 방법은 뭘까요? 공을 하나 더 붙이는 방법은 원래 매스미디어를 탈 수밖에 없어요. 공을 하나 붙이려면. 예. 근데 시계를 다시 돌려볼게요. 2011년? 12년?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나서 적자를 계속 보다가 어느 정도 사업적인 판단이 들어섰을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돈으로 죽이기를 했거든요. 어디랑 붙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콘텐츠, SNS나 이런 시장에서?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아프리카 TV.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대도서관이라든가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예,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 크리에이터들이 옮겨갔죠. 틱톡이 2023년도에 오픈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시계를 다시 돌려서 똑같이 판단한다면 똑같습니다. 예. 분명히 쇼폼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이 매스미디어로 처음에 쇼룸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아마 푸시를 엄청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걸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부분에서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올 거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건 꼭 유튜브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유튜브가 아닐 수도 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틱톡 부분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유튜브, 그건 꼭 반드시 계속 이어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경량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막을 많이 집어넣고 퀄리티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시간과 자막과 뭔가 그런 쪽의 퀄리티. 혹시 우리 채널에 검색이 안 되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카메라랑 화면이 더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막도 훨씬 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채널이 성공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탤런트예요, 그냥 탤런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 자체가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연관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메타 키워드로 끌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오늘 만약에 같이 와서 어떻게 연결 짓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서로 그냥 누구 키워드 넣어주고 누구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 좀 달아주고 같이 서로 끌어주고 이런 정도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다른 데 활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를 붙어야 되는데 글로 쓰는 채널이나 블로그, 라디오 방송, 작가 이쪽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왜 팟캐스트 팟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하기로 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작가가 거기 있어요. 방송국 작가들이. 예. 방송국 작가들이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유튜버가 너무 비싸요, 섭외할 때. 너무 비싸졌어요. 예. 100만 정도 되는 유튜버가 어디 가서 발을 딱 대는 순간 1000만 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요즘. 예, 요즘. 그리고 10만 단위 넘어가서 30만 단위 넘어가면 어디 가서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가 들어가면, 제가 대기업 콘텐츠 한다고 했잖아요. 뭐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무슨 콜라보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뭐냐면 그거 안 주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거나 일하고 있는 이런 작가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예, 심한 상태예요. 그러면 10만 정도 되는 분들한테 그런 섭외 전화가 오면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 모임 같은 데 만났던 100만 정도 되는 유튜버한테 이제 전화들을 하고 알아보고 하시던 네트워크를 하면, 야, 그 돈 받고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해야 돼요. 예, 처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하게 되는 건 언제쯤 안 하게 되는 거냐면, 스케줄이 터질 때는 이제 돈 보고 가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이름만 보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로 온 이유가 뭐냐면, 섭외하러 왔겠죠, 나중에. 현대자동차랑 이런 콜라보 하는데,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러려고 오지 않았겠을까? 예? 저도 섭외하러 온 거예요. 예, 섭외하러 왔다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기업 이름을 가져가서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런 걸 허락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가서 도착하면 1000만 원을 받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라 하니까 100에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나더 레벨로 가 있죠. 예, 결국은 어나더 레벨로 가 있죠. 기업이랑 콜라보 하는 거. 특히 지금 현재 10,000에서 3만 5만 정도 올라가신 분들은 바로 10만 카운트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거기까지 키우는 성장 동력이 어디서 멈췄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등산인데 골프를 한다던가, 이거는
맞지 않아요. 붙지 않거든요. 딱 들어도 벌써 안 붙죠. 예. 근데 반대로 붙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영어 컨텐츠로 하셔가지고 제가 다 보긴 봤는데 이름을 한 번 한 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영어 컨텐츠로 해서 그걸 올리는 분이 있는데 원래 영어 교육과 관련된 걸 가다가 조금 더 표현 쪽으로 잘 가셨어요. 근데 그런 채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걸 연결하는 거에서 매체를 안 탔다는 거죠. 매체를 타야 되거든요. 매체를 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역제안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제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의뢰해서 참가하신 것처럼 그 기관뿐만이 아니라 관공서, 기관, 기업들이 이런 크리에이터들이랑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반대로 제가 아는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은 역으로 연락해 분들이 많아요. 역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와 관련된 IT 업계와 관련된 걸 한다. 그럼 역으로 니콘, 소니, 캐논에 역으로 연락합니다. 역으로. 예. 역으로 연락하는 거. 반대로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 이제 캠핑 한끼라고 강원도에서 좀 유명한 유튜버가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하게 해서 캠핑 업체들이랑 조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셉도 잘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진가가 있어요. 그리고 춘천에 스튜디오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튜브가 이렇게 더 뜨기 전에. 근데 자기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캠핑 풀셋 해가지고 캠핑 유튜브를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캠핑 해보셨잖아요. 이걸 유튜브로 한다? 빡세죠. 힘들지 않겠어요? 텐트 설치하는 것부터 이 5만 가지 신경 다 써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걸 또 본인이 사진 아티스트 또 얼마나 예쁘게 찍겠어요. 5만 가지 다 신경 쓰면서. 근데 그분이 편집했습니다. 하다가 캠핑 한 끼라고 하는 걸로 편집했고 캠핑장에 가서 먹는 한 끼로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ASMR처럼 한 거죠. 삼겹살이 아주 예쁘게 구워지는 거를 그냥 그대로 찍은 거예요. 카메라도 안 바뀌고 카트 변화 없이. 그리고 맛있게 구워지고 그 영상의 끝은 27분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소주 짠 하면 끝이에요. 거기까지 촬영 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벌리진 않았나? 첫 번째. 그 앞에 얘기했던 것 좀 퀄리티를 신경 썼던 건 아닌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안 되니까 일을 좀 벌리진 않았나? 그리고 안 되니까 쇼폼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니까 진짜 채널이랑 상관없는 생뚱맞은 쇼폼을 끼질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놨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두지 마세요. 그건 지우라는 소릴까요? 채널에서 섹션에서 지우란 얘기예요. 섹션에서. 왜냐면 언제 어그로를 타서 조회수가 다시 나올지도 모르고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올려놓은 영상은 복권이기 때문에 그건 둬야 돼요. 그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유튜브 플랫폼의 동영상에 내 채널 자체에 띄워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빼야죠. 조회수가 안 나오고 멈춰있는 건데 하다못해 썸네일을 다 바꿔치기 하든가 메타 키워드를 다시 싹 다 바꾸든가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라면 채널에서 빼라. 섹션에서 빼란 얘기입니다. 몽독은 그대로 두고요. 예, 요런 거를 한번 먼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콘텐츠 확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짧게 10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저희 이미 어느 정도에 올라가 있는 분들한테는 복습 차원 정도가 될 거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은 아 맞다 내가 저렇게 전에 올렸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거나 조금 답보 상태에 있다면 영상 컨텐츠에 의도적으로 휘발유를 좀 부어야 되는데요. 컨셉을 잡을 때 이미 잡아놓은 거에서 덜어라 기억나시죠? 덜어서 빼고 보이는 쇼룸을 빼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뻔한 얘기들 10가지만 잠깐 해볼게요. 예, 유명한 사람 갖다 이름 쓰기 아시죠? 예, 브랜드라든가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일부러 억으로 끕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10가지는 성장을 하다가 멈췄을 때의 효력이 있는데요. 5개에서 6개 정도 업로드를 하다가 요거를 한 번씩 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키워드에서 의도적으로 좀 조회수가 할당량이 높게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10가지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5개에서 6개 정도 업로드하고 요걸 하나씩 찔러 놓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사람이랑 유명한 브랜드를 걸고 넘어지기예요. 그냥 썸네일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제목에 넣는 겁니다. 예,
제목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목에 집어넣고 나서 검색이 되게 뜨게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썸네일 상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10가지를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내가 올린 적이 있다. 그러면 잘하신 거고, 아직까지 이런 걸로 올린 적이 없다. 라면 생각해서 5개 정도 올릴 때 내가 의도적으로 요런 거 하나씩 찔러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럼 총 이거 10가지 다 쓰려면 몇 개 업로드 한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 네, 50개가 되겠죠? 1년은 52주.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 한다면, 네, 1년 걸리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하는 기준으로 1년 걸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아시죠? 정수기를 팔아도 판매왕이 될 거예요. 네, 원래 잘할 분이니까. 네. 근데 거기 한 번만 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사람 걸고 넘어지기. 예, 두 번째는 N가지. N가지 법칙으로 집어넣는 거. 근데 이건 이미 많이 마케팅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홀수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3가지, 5가지,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법칙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어그로 끄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그로 끄는 거. 예. 두 번째는 트렌드, 유행하는 이걸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름에 요즘 유행하는 이걸 일부러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이미 알고 있어서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방에 정리하는 NZ, A부터 Z까지 일부러 요걸 하나 또 키워드로 집어넣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안 올린 분들은 5개에서 6개 업로드 할 때 이런 방법을 하나씩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 탑시크릿, 내가 가르쳐 줄게. 요렇게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뒤에 물음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why 이렇게 물음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한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A와 B의 차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예. 춘천이라고 예를 들면 뭐 춘천의 중앙시장과 서면의 차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고, 춘천의 전원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어그로 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법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런 방법론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타겟팅입니다. 퇴직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좀 안 쓰면 되긴 한데 네거티브입니다. 예, 부정적인 거. 예, 예를 들면 이런 어그로죠. 춘천에 절대 살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해놓고 들어가서 보면 7분이 춘천 칭찬인 거예요. 예,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10가지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제가 지금 봤을 때 모든 분들 채널을 다 들어가 봤을 때 이미 5만에서 10만 정도로 넘어가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5만인데 정체가 있는데 지금 이 10가지를 안 썼다면 의도적으로 찔러 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부비 트랩처럼 박혀 있을 거예요. 예, 부비 트랩처럼 박혀 있고 여러분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좋아하게끔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예, 꼭 기억하셔서 이거를 소니 카메라를 쓰는데 소니 카메라를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일단은 예, 이렇게 끌어놓고 나서 그 사람 채널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양질의 컨텐츠가 그와 비슷한 주제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방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채널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채널을 운영하면서 성공을 하신 분 기준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정적이. 네. 운이 좋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노력을 많이 했다. 운이 좋았다. 나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네.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지금까지. 네. 중간이신 분들은, 노력도 적당히, 운도 적당히. 네. 근데 이거 흥미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운이 좋았다고 손드신 분이 보통 탑 클래스로 갈 수 있어요. 네, 이거 생각의 전환 차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력은 당연히 한 거였다. 노력은 당연히 한 거였고, 운을 타서 올라간 거예요. 네, 노력은 당연히 한 거고, 운을 아직 안 타신 거죠. 네, 이제 운을 타셔야 돼요. 운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안 왔다면, 아직은 그 운이 안 온 거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오늘 온 게 그 운을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그 운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찾으셨나요?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일단 요거를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햇살도 뭐 보통 햇살이 아니고, 예. 일단은 제가 요걸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초청된 여러분은 운이 좋았습니까? 여기 오게 된 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콜라보 하시겠습니까? 뭐, 현대자동차그룹이랑 국민은행이랑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보낼 텐데, 싸게 해야 되나요? 응? 싸게? 네.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네.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개념을 좀 바꿔보는 건데요. 지금 누가 돈을 벌고 있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리고 있겠죠? 그리고 아실 거예요. 미디어 세상에서 스피커가 돼야 된다는 거, 마이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받고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방향은 완전 전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거,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수익이 나오는 거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특강을 했을 때도 예시를 들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심사임당은 왜 튀었나를 생각해야 돼요. 한 달에 3억 정도 나오는 채널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왜 20억을 팔고 떠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그거 20억 주고 산 사람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20억 주고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180만 정도 되는 채널을 20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 채널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내 피 같은 채널이 안 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심사임당이 그걸 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놀게 하고 뒤에 숨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건 패스트 캠프랑 클래스 101을 통해서 제가 그쪽 임원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심사임당 자체는 본인의 얼굴을 본인이 팔면서 뭐 살해 위협까지도 받았다고 하니까 주식이 이렇게 나라고 떨어졌는데 자기 죽인다고 하는 사람 못 발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실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는 거기서 빠진 겁니다. 예, 이 시스템에서. 그리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는 IP 시대잖아요. IP 시대라는 건 뭐냐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돼. 샌드박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샌드박스는 이미 틱톡이라고 하는 쪽으로 더 특화시키고 가고 있거든요. 유튜버 중에 몇 명은 이미 중국 쪽으로 돌려서 아예 그쪽으로만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틱토커는 1000만 명인데, 예를 들면 1000만 명을 보였는데 유튜브는 15만 명인 거예요. 이런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수익도 그쪽이 만만치 않거든요. 똑같은 공을 들였을 때 30초 춤을 추고 1억을 버는 컨텐츠가 있고, 24시간을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겨우 500만원, 600만원 나오는 채널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미 움직였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편승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기회를 연결해서 기회를 나눠주는 사람이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콜라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방송을 할까요? 요 수준이 아니라 요즘은 붙여서 크루를 만들어서 토크하는 형태, 아니면 게임하는 형태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팀으로 형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메인급으로 올라온 사람이 서브 채널을 키워주는 전략을 쓰는 게 더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박스가 했던 형태가 딱 그런 거예요. 한 명의 대표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 사람이 100만이 넘어가면 나머지 예하 채널로 10만으로 끌어줄 수 있는 예하 채널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써서 기업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햇살도 좀 진하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좀 받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유재석의 시대가 끝났다. 네, 그 지긋지긋했던 20년의 집권이 끝났다가 힌트고요. 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은 공중파를 안 본다. 예, 그게 힌트.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올드 매체라고 평가를 받는 마당이 됐다. 예,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제가 추천해드릴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듀트 퍼펙트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듀트 퍼펙트. 네, 미국의 NBA 팀에서 잼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덩크슛하고 막 그런 팀 있죠? 예, 그런 팀인데, 이 친구 3명이서 아마 짤 영상 같은 걸로 보셨을 거예요. 탁구공 하나로 하루 종일 이상한 도전을 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실제로 성공한 것만 보여줍니다. 네, 성공한 것만 보여줘요. 이 친구들이 지난 여름에 어디에서 했는지 알아요? 미 항공모함에서 모형 찌트기 날렸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도전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의 텍사스에 농구장 4개를 합친 크기의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매출액이 이미 1,000억이 훨씬, 5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아닐 정도로 대단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친구 4명이 그냥 친한 친구인데 쓸데없는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짤로만 보여줬고 지금은 그게 완전 넘사벽으로, 완전 기업 이상으로 넘어갔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이 모델이 나올 거예요. 네. 100만이 아니라 1000만. 1000만의 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능성 있는 팀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식으로 옆에 내가 지금 3만인데 5만인데 하면서 300명의 사람을 무시할 게 아니라 1000명의 사람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스타성을 보신다면 그걸 올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크루를 껴야 됩니다. 네, 이걸 붙여서 기업화하는 전략을 쓰게 된다면 샌드박스가 하고 있는 건데 신사임당도 하고 있는 건데 이거예요. 유튜브도 플랫폼일 뿐이니까 그 플랫폼이 우리가 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예,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예능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적인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쪽으로 음식과 관련돼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존에 있는 회사들과 연결될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미 엔터테이너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 이미 스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에 움직이는 걸로 하지 마시고 10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다른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변화의 기회에 연결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보시면서 아 돌인데 여기는 다이아몬드네 이런 거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예. 그거 잘 캐치하셔서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분명히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3분은 또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즘은 방금 말씀드렸던 듀트 퍼펙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넘어가요. 굿즈. 당연히 넘어가는 겁니다. 캐릭터 사업,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튜버인데 애니메이션을 의뢰하고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서 디자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지금 시대. 그리고 아까 이 마지막 4번째 챕터 유재석도 끝났다. 그리고 유재석의 쿠루도 다 끝났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이탈했다는 거죠. 이 모든 세대가 다 이탈했어요. 그러면 100만이나 50만이 안 됐다고 화를 내실 필요 당연히 없고요. 10,000명만 넘어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특히 로컬 춘천이나 강원도를 컨셉으로 잡으신 분들은 애초에 유튜브 채널의 성공 모델을 10,000명으로 잡아야 돼요. 10,000명으로 잡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 담당 공무원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줄 공무원 없으실 거예요. 따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0만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점검해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면 10만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내 채널이 글로벌한가라는 질문만 해보시면 돼요. 자막이 없어도 외국인이 볼 수 있어? 이 질문 한 번만 하면 100만이냐 10만이냐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만까지 넘어갔다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컨셉을 잡아서 바꿔주면 탁 터집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제자 몇 명이 지금 보조 출연자도 출연하고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 조회수는 올리면 바로 300만이 가요. 뭐 택배 시리즈 같은 것도 바로 이틀 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만 번 넘어가거든요. 200만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와 택배 노동자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포인트를 건드린다면 조회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드론으로 날리면 그건 어차피 시장은
한계가 10,000명이 끝이에요. 아무리 날려도 하와이에 가서 드론 날려보십시오. 10만 명 보나? 안 봐요. 어차피 안 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면 내 주제로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구글에 내 이름을 넣어보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유튜브와 동일한 주제로 검색을 했을 때 최고의 조회수와 가장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인 거 잘 체크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숏폼과 언어적인 부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운이 이미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잘하는 사람이랑 크루로 넘어가야 되고 사업화하는 거, 브랜드화하는 거, 예, 티셔츠, 굿즈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없지? 우리가 캐릭터 사업 못할까? 이런 쪽을 확장할 수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기 점검 한 번씩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저께 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이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예, 없으시면 네,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편집을 잘하시는 걸로. 네네. 오프라인 강사를 하다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콘텐츠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강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답은 있죠. 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숏폼은 모든 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광고 형태로 보시면 되니까, 만약에 강사분이시든 컨텐츠든 숏폼 자체로는 원래 베이직한 것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60초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해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걸로 어그로를 끌어놓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오리지널 컨텐츠는 유튜브에 들어오게 한 후에 더 딥한 건 클래스 101의 유료 강의로 올려놓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비슷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콜라보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팟빵 같은 팟캐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방송국 직원이 전화할 거예요. 작가가. 예, 작가가 전화해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건 컨텐츠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제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얘기한 그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러 아티스트들이 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팟빵과 앞에 말씀드렸던 클래스 101 요 개설을 해놓으면 조회수나 구독자가 얼마인지 안 나오거든요. 다운로드를 얼마나 했다 이런 거 나오지만 그 수익 자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력으로 말씀하실 때도 내가 클래스 101에 5시간짜리 연강으로 해서 200편을 올려놨다, 30편을 시리즈로 올려놨다. 이게 엄청 큰 경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를 찍으시면서 만들어진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그걸 이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강원 컨텐츠 코리아 랩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방송 촬영할 수 있는 부스나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쪽에 적극적으로 또 얘기하시면 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에요. 틱톡하고 네. 유튜브 쇼츠하고 지금 릴스하고 지금 삼파전이거든요. 그러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 쇼츠가 아니고 릴스로 지금 밀고 있어요. 아, 네, 근데 네네. 릴스도 요번에 그 광고 수익을 갖다가 할 수 있게 저도 저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릴스도 괜찮을까 궁금해서요. 당연히 괜찮죠. 근데 타겟팅은 다르죠. 뭐냐면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가실 거면 남성 위주이면 예. 시청자 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과 릴스 쪽은 여성 쪽이 좀 특화돼 있어요. 그 내가 하려고 하는 파트가 미용이나 뷰티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그런 쪽 아니면 커머셜로 해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제품 자체가 해서 붙을 수 있는 그쪽이 성장세가 크고요. 예. 반대로 그 반대쪽, 그러니까 조금 남성적이면서 시청자층 이쪽이라면 그거는 좀 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뭔가 춤을 보여주거나 춤선을 보여주거나 외모를 보여주거나 이러는 건 당연히 인스타와 쇼츠 쪽이 또 틱톡 쪽이 강하죠. 예.
사업적인 차이는 그렇게 있으니까 혹시 별도로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고 내가 뭔가를 판매하는 쪽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 자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쪽이.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아, 게임 채널. 아, 네네네. 메타버스랑 게임이랑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 네. 네, 그 메타버스 저는 이제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을 이제 가같이 하는 콘텐츠를 이제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걸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요새 이제 포켓몬고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야외에서 하는 이제 포켓몬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야외에서 그 이제 게임 장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1대1 대결해서 붙어서 하는 이제 그런 그 콘텐츠 기획, 원래 이제 저도 기획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야외에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있을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지금 현재 그런 대기업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런 쪽이랑도 연계를 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분명히 되게 괜찮은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애플에서 이제 AI 고글 같은 거 나오고 하면 시장이 좀 바뀔 거예요, 많이.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하게 될 거죠. 제가 선생님 채널에 들어가 봤거든요. 어제도 뭐 이거 선발됐다 영상 올리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거 그죠? 올렸던 거, 그거 이제 올렸었고, 그죠, 짧게 그죠, 그때 그죠. 올렸었던 거 있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봐가지고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보면 게임 채널로 운영을 해두셨는데 게임 채널의 단점은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 게임과 생명을 같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생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메타 키워드를 잡은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제 제자 중에 5만 정도 유튜버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제자 중에. 근데 교수님 저 7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걸 사업자로 돌리고 막 고민하길래 너 5만 때부터 너무 오바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막 조언을 해주긴 했는데 그 친구 뭐 아까 말했던 쇼박스에 뭐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그런 식이에요. 롤을 했는데 롤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롤 방송 자체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하는 거는 게임과 관련된 캐릭터로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옛날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의 드라군이라고 아시죠? 드라군이 이제 어그로 끌면 이렇게 디디고 다시 트롤 짓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올려서 공이 하나 더 붙는 영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연계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에피소드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화의 주체로 돌아가자면 게임사와 내가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처럼 그 게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밤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걸 찾아야 하고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로 집중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공부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로 조금 다른 사람한테 이력을 끌 수 있는 포인트가 혹시 있으신가요?